결국 윤석열이 돌아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윤 총장 복귀는 단순한 복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고 문재인 레임덕 등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여당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격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일부도 가세했는데요. 가수 이승환 씨는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 복귀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여기서 너희들은 검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승환은 여기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봉화음악회에서 자신이 부른 곡을 링크했죠. 이승환은 가요계의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정치 성향을 보이는 연예인으로 불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탄핵 촛불 집회, 이번 정권에서는 소위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언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이른바 촛불문화제에서는 검사들이 이제는 불신을 넘어 공포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연예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 개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수적 발언을 한 연예인은 여러 개에서 사실상 매장돼 버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승환의 발언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화 권력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합니다. 윤 총장 복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권력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정치적 파장은 물론 문화적 파장이 크건 작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영역이든 당혹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당혹감이 과격한 발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번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런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요. 그런데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패인심 차원에서 윤 총장 복귀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왜 이런 반발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은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청와대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나 회고해보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던 한 해입니다.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로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바로 그날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흙탕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켰고요. 대통령 소원을 풀어줬죠. 그런데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가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또 어떻습니까? 7천억 원이나 들여서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이거 없애느냐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서 버렸죠. 그로 인해서 막대한 국민 손해는 물론 원전 산업 자체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모든 어이없는 사건 사고의 배후를 캐내려고 하니 검찰개혁이 등장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죠.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4차례 인사학살이 이루어졌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3차례나 지휘권 발동과 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해지자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것을 제동 걸고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정권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물론 문화 권력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누려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빨간 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년 1월에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또 윤 총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아 뭉개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이 항의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겠죠. 그리고 연예, 예술, 문화 각 영역의 많은 권력자들도 여기에 호응해 갈 겁니다. 안타깝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될 것입니다. 그들의 감성적이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직한 말에 속게 될 겁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총장 복귀 관련 이런 글을 SNS에 남겼죠. 검찰 법원에 대해서 기득권 냄새가 난다면서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라고 말입니다. 참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를 사실상 거머쥔 이들이 핍박받는 약자인 양 분식을 하고 자유의 마지막 저항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중의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대중이 그렇게 기롱당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빠져버린 희한한 민주주의가 한국에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세대를, 이 유행을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겉사람의 소욕과 욕구와 욕망과 두려움과 죄성을 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물질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세대, 믿음의 예수 군대가 우리 다음 세대, 연애, 예술, 문화 영역을 포함한 모든 세상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